네, 2세트 돌격 종목 맛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장을 마치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달러 20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은 79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분기 가입자 감소폭도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넷플릭스 주가는 정규장에서 5% 넘게 올랐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8% 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발 훈풍을 콘텐츠 종목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콘텐츠 하면 정말 많은데 이 업종들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훈풍이 불지 OX로 좀 해보고 싶어요. OX로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콘텐츠 종목들 지금 이제 사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콘텐츠. 둘, 셋. 콘텐츠. 네, 두 분 다 O를 해주셨어요. 콘텐츠 업종들의 7월 주가가 지수 대비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선윤 위원님. 아, 예, 저부터요? 또? 네. 네, 그러시죠. 목이 아파 죽겠는데. 네. 아유, 진짜 이게. 너무 1세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쵸? 이게 머니 차트를 제가 갑자기 네. 하니까 전날부터 이제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종목을 이제 골라놓은 거를 한 4, 50개 되는 종목 골라놓고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영혼이 약간 진짜 갈리는 느낌이에요. 아. 지금도 갈아주세요. 지금도 갈아서 더 좋은 정보를 제가 뽑아낼게요. 말씀해 네, 주세요. 하여튼 넷플릭스가 시간으로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실적 흐름이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치보다 가입자가 덜 빠진 거예요. 네, 덜 빠진 상황이고 뭐 나름 뭐 덜 빠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웠어야 되는데 수치가 괜찮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관련주로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또 오늘 또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K 콘텐츠들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O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또 X를 해야 될까? 사실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다시 이제 코로나가 또 급증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 또 밖으로 또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매출 포인트가 또 향후 한 몇 개월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가시질 못하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제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면서 뭐 영화 산업 쪽이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인 것은 이쪽 콘텐츠 여러 콘텐츠가 있지만 저는 엔터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 Y젠터를 추천드리기도 했었죠. CJ ENA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봤었고 네, 좋은 수익이 좀 둘 다 잘 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 뭐 우영우 신드롬도 있지만 이게 단기간으로 좀 그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커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주가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상당히 좀 많이 튀는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제 근데 뭐 오늘 이제 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시청률 자체가 아직 10%는 안 나왔어요. 10%가 안착을 하는 모습이 또 나와준다면은 또 관련 흐름들이 또 괜찮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약간 저도 드라마를 봤지만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마지막 이제 회차가 6회였나요?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간에 좀 원체 1, 2, 3 초반부가 강해가지고 솔직히 드라마가 처음에 이제 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해가지고 기대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항상 그렇지만 초반엔 치지만 한번 급등하고 난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그게 또 굉장히 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주들은 나쁘진 않지만 선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종목들을 볼 때는 콘텐츠 중에서도 저는 차라리 뭐 엔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 기획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뭐 블랙핑크 지금 이제 8월 달에 컴백하는데 Y젠터 주가 흐름은 꾸준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SM도 오늘 보면요. 저는 왜 우리 정재원 대표님께서 SM 추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SM이 지금 약간의 좀 단기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박스권 돌파 시점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추천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노려보고 계시는 일단 제가 놔두고 있어요. 추천을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돌려서 이제 Y젠터를 했죠. Y젠터도 이제 흐름 꾸준히 가거든요. JYP도 그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종목들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다. SM이 가장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차라리 이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직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긴 한데 저는 CJ CGV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화요. 주가가 지금 완전 망가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 번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면 이거 머니 차트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건데 아니 실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영화들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빵빵빵빵 다 터지잖아요. 지금 8월 달에 개봉할 9월 달에 개봉할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 대작들이 진짜 질비하는데 아무리 안 봐도 최소 한 3에서 500만 명은 볼 영화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배우들 자체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관련된 또 뭐 콘텐츠 관련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5를 들었지만은 선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CJ, CGV 이런 거 되게 좋게 봅니다. 이런 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와 엔터 쪽을 차라리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드라마는 아니고.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그쵸? 볼 수 있죠. 아니죠. 전 넷플릭스에서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네. 아니라 원래는 그 스카이 거예요. ENA인가? 이름을 바꿨죠. 네네. 네, 그래서 바꿨는데 이제 그 관련주들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작을 맡았던 A스토리, 그렇죠. 함께 또 제작을 맡았던 KT 스튜디오 지니의 자회사 지니뮤직, 그리고 뭐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주로 많이 엮이는데 네, 이런 네,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접근은 어려울까요? 아니 저는 이게 네. 이미 한바탕 해먹었잖아요. 주가가 특히나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네.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간다는 것은 거의 끝자락이에요.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매물 털어내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판단을 해요. 올라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또 시청률이 우영우가 15% 20% 돌파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럼 주가는 더 튀어가겠죠. 근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네. 아마 현 수준이 정도가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엔터 쪽이나 영화 쪽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콘텐츠 쪽에서 가장 핫하다고 봅니다. 그쪽 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네, 우리 정투더 제투더 훈 정지훈 위원님 네. 계속 아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해보실래요? 아니요? 네. 이 K 콘텐츠 종목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컨텐츠 쪽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인력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 컨텐츠나 이 부분들도 인력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좀 덜한 편에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해서 다 싸잡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게임도 컨텐츠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엔터 쪽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제작사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가적인 부분들은 좀 제법 올랐어요. 우영우 쪽의 그 얘기 전부터 이 지금 토론을 했을 때의 이슈로 좀 담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분들이 좀 괜찮은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론은 미리 좀 선취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보더라도 김선 전문가님 말처럼 네. 저는 여전히 엔터 쪽을 좀 좋아하고 있고 네. 조만간 컴백을 하는 소녀시대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소녀시대밖에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만. 다른 분들 알죠. 슈퍼주니어도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에스파도 지금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왜 그러세요 도대체? 네. 아, 에스파를 아시는군요. 그럼요 알죠. 앨범 판매량도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M을 아시는군요. 좋아하는 아, 거예요. 네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을 안 드렸다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나오는 종목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스권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다 싸잡아서 좀 보는 전략은 좋다라는 거.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컨텐츠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영화 쪽에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아마 쇼박스를 좀 말씀을 네.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미 주가가 올라 있어요.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따라 들어간다? 그 부분들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량거래가 좀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엔터 쪽이 그래도 가장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YG 엔터나 그다음에 JYP 엔터나 그다음에 SM 뭐 이런 쪽도 저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티스트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컴백을 좀 하고 있고 콘서트 수익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굿즈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메타버스 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원들이 더 생겼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엔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확실하게 좀 보게 된다라면 엔터 쪽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A스토리가 그 성장 우영우가 잘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상당히 좀 유행했었던 코로나 시기 때 유행했었던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전 세계도 넷플릭스 1위를 기록을 하고 K 콘텐츠 자체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빠졌어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대응이 필요한 하나의 테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적이 정말 싸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향후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쪽 같은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얘기가 국내 쪽에서 테마도 나오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게 확실하게 된다라면 그쪽으로의 투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주가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얼만큼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답답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투자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오히려 이쪽에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차라리 메타버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있었던 게 네. 엔터 3사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SM, YG, JYP. 그런데 이 엔터사들 말고도 더 많단 말이에요. 뭐 RBW, 하이브, 뭐 키스트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쪽은 언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엔터 3사잖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아티스트에 대한 부재, 뭐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도 그 세 개의 엔터사가 골고루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좀 갖추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히 좀 가벼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 엔터 세 개 회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들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소부장 종목군들 키 맞추러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먼저 대장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후발주들이 움직여주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가 먼저 한 종목이 됐든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 생긴다라면 후발주들은 다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세 종목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티빙 그리고 시즌이 이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콘텐츠 섹터에 좀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우리 선임 위원님. 그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합쳐진다고 한들 사실 티빙 같은 경우는 네. 만년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두 개가 뭐 합쳐진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는 저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 그나마 지금 상황을 조금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좀 그런 좀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굳이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OTT 업체들을 웬만하면 다 결제를 다 해봤어요. 오. 볼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웨이브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을 결제를 했다가 쿠팡 플레이요? 네, 쿠팡 플레이를 했죠. 왜냐하면 SNL 보려고 했는데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생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좀 뭔가 다양성 자체가 티빙이 좀 약간 조금은 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티빙 같은 경우가 그래도 요즘에 또 재밌는 드라마를 또 하나 꺼내기도 하고 약간 어디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조금 이 적자폭을 빠르게 크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찌됐든 올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 되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그게 딱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약 68조 원 규모의 보조금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과 인텔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공장을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섹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게 좀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또 중국이 주요 반도체 시장인 만큼 투자가 금지되면 수익이 또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 중국 쪽에 사업체를 둔 업체들은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지훈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 이 반도체 육성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공장이 제법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사실 좀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정부의 추세로 보거나 하게 되면 서서히 좀 친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결국 이 반도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도 좀 상당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민하게 상당히 좀 거칠게 좀 얘기 발언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지들도 급한 거예요. 첨단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아버리게 된다라면 중국 쪽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좀 발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피해를 볼 것 같다, 이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어찌됐든 간에 중국 쪽에 그 미국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볼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인지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세트업체들보다는 소부장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혜의 폭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중에 오히려 저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에서 그전부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중국 공장으로 인해서 보조금 혜택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피해가 클 것 같고 이런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선윤 위원님. 이게 중국에 투자도 안 되고 증설도 안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업체들 어떡하라고. 특히나 그렇죠. 이제 이게 좀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답답해요. 아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그 윤 대통령 쪽에서
중국 쪽이랑 아주 담을 쌓는 듯한 내용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쪽 입장을 대변한 듯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양측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싹둑 잘라내듯이 진행하는 것은 정말 리스키한 좀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인텔도 그렇고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빨리 통과가 되게끔 압박을 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좀 나오곤 있었는데 어찌됐든 진행 상황이 뭐가 하나 이렇게 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아마 좀 대안을 갖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미국 반도체법 뭐 있긴 하지만 무시하고서 그냥 미국 내 공장을 뭐 짓는다거나 뭐 중국이랑 같이 일을 본다거나 뭐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중국에서의 애플 공장의 철수라던가 아니면 테슬라가 있긴 한데 테슬라도 조만간 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우선 반도체부터 건드냐는 거지. 전기차 쪽으로 건드리면 테슬라도 사실 중국에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매출 포인트가 크니까 네,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내 이익을 너무 중시하는 포인트가 조금 영향을 좀 크게 주는 것 같고 그럼 뭐 무슨 전기차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테슬라를 건드리던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선은 뭐 반도체 쪽만. 그래서 뭔가 정책 자체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많이 보여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는 수정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처사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잡는 거라 뭐 우위에 삼성전자를 우위에 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좀 대응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얘기를 통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건들려면 테슬라부터 건들던가 이렇게 가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장의 영향은 없을 거예요. 진행이 되더라도 연말 넘어서 내년에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의 실적 영향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반도체 법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또 이렇게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옐런 장관이 방한해서 배터리 기업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반도체는 안 좋을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경쟁사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증설도 하고 있고 네. 한 부분들인데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게 되면 중국 기업이 일단 탑이에요. 시장 점유율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중국을 좀 배제한다고 해서 2차 전지 쪽을 아예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중국도 지금 중국 기업들도 유럽 쪽에 좀 진출을 시도하거나 증설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 같은 전략을 취할 거냐 아니면 SK와 LG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삼성 쪽의 전략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재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는 화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 납품한 2차 전지로 인해서 화재가 난 케이스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네. 밸류가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죽을 겁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키높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같은 날에도 강하게 뭐 5, 6%씩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는 필연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소재를 공급하지만 다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분들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신규로 상장되는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상장을 할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이슈가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들 기업들이 조금 더 주가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원통형 쪽에서도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TCC 스틸이나 상신의 DP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쁘질 않아요. 최고 실적이에요. 매출도 최고 실적이고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밸류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LNF나 아니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정말 좋은 회사이고 최고 실적을 계속 이어갈 부분들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밸류가 일단 어느 정도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이쪽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률적인 측면이나 밸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더 싸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면 인프라 쪽과 폐배터리 쪽에 있어서 이게 갈림길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 인프라 쪽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찝찝한 부분들, 확인하고 넘어가고 네. 싶은 부분들은 지금 유럽 쪽에서 에너지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2차 전지 쪽은 예외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에너지 쪽을 참다가 버티지 못하게 된다면 신재생 쪽에 있어서 이 투자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이겨낼 거야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라면야 오히려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면 화석연료라든가 석탄이라든가 화력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활용을 더 늘리게 된다라면 오히려 전기차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했을 때는 밸류가 좀 싼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 하이텍이 최근에 공모를 끝냈어요. 맞아요. 이제 28일에 아마 상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관해서 최근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여쭤보진 않았었는데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까지였죠? 네. 어제까지였고 저희도 이제 가족분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네.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청약 경쟁률이 1200대 1이라고 이렇게 나와주네요. 증거금 20조. 야,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따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따상으로 가서 하루 이틀 더 가면 좋겠는데 그건 요즘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공모 시장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약간 주춤하긴 했어요. 하반기 때. 근데 그래도 공모주를 꾸준하게 했다면은 10개 중에 7개 이상에서는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죠. 이게 리사이클링 시장 자체, 앞으로 성장성 자체가 원체 크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매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겠죠. 계속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종목은 최소 앞으로 시장에서 5년, 7년, 거의 10년 이상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관련된 회사들로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청약을 하신 분들 우선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제가 이거 상장할 때 맞춰가지고 또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첫날
따상 이후에 갈 것 같거든요. 따상을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추이를 좀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마 매출은 한 5년, 10년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약하지 않았는데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대형 금융사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간 국내 금융주들은 고강도 긴축에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감이 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분석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금융주들 이제부터 담아봐도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주들 사도 될지 OX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네, 금융주 매수 하나, 둘, 셋. 오.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정지훈 위원님, 사실 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또 금융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신저가를 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들까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정부 쪽에서 태클이 일단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니네 배당 많이 주지 마.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부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배당률. 배당이 그나마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부분들이에요. 주가는 등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배당을 노리게 된다라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가 있을 때 사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초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크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막 2,900, 3,000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거. 단기적인 반등인가요? 단기적인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게 대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등락은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 뜨고 있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는 지수대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계단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등락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지수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여기 바닥 나왔어 라고 판단을 안 하셔도 돼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 여기서 못 샀는데 이거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만큼 기회는 다시 올 거니까 느긋하게 보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반등이 나와요. 네. 이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다 순환매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기술적인 반등이 점차적으로 다 나와요. 모든 섹터의 대부분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등락이 나오겠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거나 하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주도 업종군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섹터를 잡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지, 지금은 그냥 반등권역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은행주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사는 이유는 배당이 많기 때문에 매수를 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투자자분들 중에.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빠졌을 때 오히려 사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수 빠지고 있을 때 얼마까지 빠질지 모른다. 빠지면 빠질수록 고배당주 사시라고까지 계속 말씀을 네. 드렸을 거예요. 대놓고 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빠지니까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사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도 올랐어요. 그럼 지금 매수해 분들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매수를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등이 나갔다가 다시 되밀리게 되면 또 물렸네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수가 대바닥을 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위원님이 삼성증권을 추천을 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삼성증권은 아마 33,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네. 지금 얼마냐? 지금 33,500원이네요. 7월 15일 날 33,300원까지 빠졌네요. 저 이거 48주 샀어요. 48주. 왜 48주예요? 방송 나가기 전에 네. 해야 되니까. 네. 방송 나가기 전에 쭉 걸어놓고 그냥 나와요. 한 주씩, 두 주씩 쭉. 그렇다고 제 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딸내미들 10년 뒤에 학자금 쓸 거.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롭게. 그럼요. 그러면 그 종목 이걸 사놓고 다른 배당주들 또 사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많아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있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현대차 우선주도 6%가 넘었었죠. 그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을 때 배당을 더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네. 어딘지는 모르니까 분할로 계속 모아가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나다 다시 밀리면 다시 사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배당주를 찾아서 그런 주식군들을 매수한다든가 추세가 돌릴 때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유지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 투자자분들 차트 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트 보고 하는데 이게 추세가 돌려섰다? 차트로 보게 되면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보통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을 좀 보게 되면 60일선이 수급선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추세선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럼 60일선이 추세인데 60일선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60일선 고개 들고 위에 올라 있을 때 그때 추세가 돌아가는구나.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바닥이 나오고 나니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차트적인 모습으로. 그럼 그때 봤을 때 더 공격적으로 하든가 시장 상황을 보고 아니면 다시 되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전략을 좀 다시 세워 나가는 거지. 지금은 여기에서 막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대바닥 찍고서 이제 쫙 올라갈 거야. 그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사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있고 튼튼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뭐 적금처럼 하나씩 모아가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금융주 지금 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캐나다하고 뉴질랜드의 집값 같은 경우가 10%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국내도 그 영향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지금 보면은 한 평균 금리가 한 5%가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6%, 7%가 넘어가면요. 문제가 조금 심각해져요. 갚지를 못하는 사람들, 대출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1금융 업체들은 그래도 금리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2금융 쪽이나 좀 작은 은행 쪽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갚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에 은행주들의 실적에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돼서 저는 무조건적인 대형 은행주들만 우선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뭐 작은 은행주들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더 확률적으로 자금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자면 우선은 뭐 우리금융지주나 뭐 KB나 하나 정도가 우선 괜찮다는 판단을 해요. 뭐 배당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주가 상황도 원체 좀 많이 밀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진바닥을 확인한 상황에서의 반등이거든요. 작년 한 가을쯤에 나왔던 바닥인 한 11,000원대 정도를 깼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하로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은행 입장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를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실적이 악영향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정부에서 사실 저는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뭐 20만 명 이상, 뭐 30만 명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다시 뭐 거리두기 또 진행돼 가지고 또 가게 영향 줄까 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그에 대한 카드를 꺼내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걸 꺼내지 않는다는 것 중에 내면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정책 측면에서 서민들을 위한 그 물가 안정을 조금 많이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안정에 대한 정책 자체를. 그러면 금리를 파격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쉽게 올리지 못할 거예요. 제한을 줄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FOMC에서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올리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또 금리를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무작정적으로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인데 이게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그림 자체를 바꿔야 될 시기도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금통위에도 미국을 따라서 무조건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안들이 많거든요. 유가가 잡히면 바로 잡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우선 지금은 조금 대형주 위주로만 보시고 다른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면 대응을 하실 때 시장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네. 은행주 좋아요. 은행주가 좋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냥 보통 은행주나 보험주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배당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주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만약에 코로나 때 같은데 그때 상황이라면 은행에 있는 적금을 깨서 그 회사에 적금 든 은행에 주식을 샀어도 돈 벌었을 거예요. 그때는 배당이 몇 배였었으니까 이 금리보다. 네. 그러면 단적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위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시가배당이 지금 10% 넘을걸요? 아마 시가배당이 10% 넘을 거예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도 아마 11% 넘을 겁니다. 배당이요. 배당 수익률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시가배당이 아마 그 정도 11% 넘어갈 거예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예요. 야, 지금 지수 빠지고 아직까지 바닥이 안 나왔는데 증권주들 실적 안 좋은 건 당연하겠지. 당연한데 그걸 사냐? 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계시겠죠. 근데 네. 시장이 계속적으로만 안 좋아지진 않거든요.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은행 증권주들의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었어요. 근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돌아설 거를 대비한다라면 증권주들도 나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아쉬운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